하네. 장애 관련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정창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잘 끝났는데 패럴림픽 개막식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막됐습니다만은 2018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남북한 장애 예술인들이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불과 한 달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북한 장애인 예술가들의 합동 공연이 성사됐다 그런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추진 중인 북한 장애 예술가들의 공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몸짓과 소리에서 국회 후원을 받아 국회에서 북한 장애인 예술가들의 공연을 개막식 전에 추진해 보겠다라는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패럴림픽 그 단계에서 남북한 공연이 성사되지 않으면 통일부와 협력해서 4월 중에 독일의 그 남북한 장애 예술가들이 만나서 합동 공연을 추진하는 것도 지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장애인 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는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장애인 예술가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날이 패럴림픽 대회뿐만 아니라 평창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는데 남북의 장애인 예술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기념해서 지난주에 서예 작품 기증식이 열렸다면서요? 지난 8일이었죠. 분당 KT 본사에서 2018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 기념 한중일 장애인 예술축제 슬로건 나를 넘어 우리로 서예 작품 기증식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우수화가 석창우 화백이 축제 퍼포먼스 대회 결과물로 평창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휠체어 퍼스트 운동을 펴고 있는 KT의 영구 전시하기로 해서 등장한 작품입니다. 네. 작품을 기증한 작가 석창우 화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석창우 화백은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게 된 이후에 뒤늦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서 30년 전의 삶보다 현재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요. 손끝이 아닌 쇠끝으로 그렇게 한 영역을 구축해낸 작가, 누드 크로키로 생동감 있는 필선을 살려내고 있는 작가, 역동적인 그림으로 진한 감동을 자아내는 작가,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감전사고로 12번의 수술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병원 생활을 했는데 네. 1984년부터 병원 생활을 하면서 줄곧 2인실에서 여러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사를 알게 된 것이 큰 수확이었다고 합니다. 석창우 화백은 아들이 4살 때 새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첫 아이는 그래도 안아주고 업어주기도 했는데 둘째 아기가 이제 아기일 때 팔을 잃게 됐는데 안아주고 싶어도 제대로 못 안아준 한이 사무쳐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요청을 받고 어렵게 그림을 그렸는데 첫 번째 말하자면 아들이 이 그림에 아빠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듣고서 크게 이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에 중소기업의 보상 체계가 변변치 못했고 게다가 석창우 화백은 관리자였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당시 25살이었던 부인이 사실상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나가서 서예도 배우고
김영자 선생에게 누드 크로키를 사사 받으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석화백은 손이 있던 30년, 손 없이 지낸 30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손이 있던 30년은 평범한 생활인의 삶을 살았다면 손 없는 30년은 비범한 예술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석화백에 대한 글과 그림은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미술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독특한 화풍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동계 종목 크로키 작품으로 전시회를 갖는 등 평창 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는 수묵 크로키 기법의 퍼포먼스를 했는데 러시아 방송 매체가 이 작품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석창호 화백의 서예 작품 기증식 이후에 의미 있는 행사도 이어졌다면서요? 네, 기증식에 이어서 2018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KT와 노사 공동협의체 나눔 UCC에서 펼치고 있는 휠체어 퍼스트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제작한 휠체어 퍼스트송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예술인협회에서 진행하는 휠체어 퍼스트 운동은 어떤 건가요? 예, 장애인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인데요. 휠체어 먼저의 슬로건을 내가 당신 뒤에로 한 것은 언제나 장애인을 지지해준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 뒤에는 어떤 면에서 문화운동이기도 한데요. 장애인 먼저 운동이 그 초창기 시작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진행되는 이 운동은 좀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먼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지하철 승강기에서 먼저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하고 비장애인은 그 다음에 이용하자는 일상생활 제한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휠체어 퍼스트 송은 어떤 내용의 노래인가요? 네, 가사를 보면요. 아무리 급해도 주위를 둘러보고 장애인이 있으면 잠시 멈춰서 양보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으로 동영상 끝에 휠체어 퍼스트는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글귀가 새겨집니다. 이 자막이 장애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네, 휠체어 퍼스트 송을 부른 장애 가수들 이정민, 황영택 씨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네, 작곡가의 꿈을 가진 한 뇌성마비 청년이 불편한 몸으로 건반과 마우스를 이용해서 혼자 음악 작업을 하는 모습이 트위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져서 누리꾼들의 큰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바로 이정민 씨입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고요. 언어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건반을 누르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 음감이 아주 뛰어나서 훌륭한 작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씨는 5년 전 장애인 기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갔다가 강의실을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음악 수업을 듣게 됐는데요. 네. 그때부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음악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혼자 독학으로 음악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80여 곡 정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작품을 음반 기획사에 보내봤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트위터에 자기 음악을 소개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이 엄청나게 반향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행복한 사나이가 된 것입니다. 성악가 황영택은 신체장애의 고난을 견디며 비장애인보다도 더 긍정적인 사고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강사이기도 합니다. 세바시에 출연해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악가 황영택은 26살 때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가 된 뒤에 재활 운동을 하다가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가 돼서 5년 정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37살 때 늦은 나이에 대학 진학을 해서 성악 전공을 했고 졸업 후 2007년부터 휠체어 성악가로 이름을 알리면서 각종 방송 출연, 강연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 가수인 다혜 씨는 어떻게 재능 기부를 하게 됐나요?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참여를 하게 됐다는 후문인데요. 다혜 씨가 작곡가 이정민 씨와 음반 작업을 했었던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장애인 가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그 제안을 방 회장이 했다고 합니다. 네. 휠체어 퍼스트송을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휠체어 퍼스트 이 글귀를 검색하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에 내가 당신 뒤에 무대 전에 소개하셨는데 지난 주말에 성공적으로 끝났네요. 네, 30년 만에 올림픽 첫날 향연에 장애 예술가들 또 전문 예술가들이 콜라보 공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을 맞아서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이 개최한 내가 당신 뒤의 공연은 신나는 그룹홈 어린이들의 식전 공연, 걸그룹 퍼포먼스로 시작됐는데 어린이들의 굴곡 없는 표정, 몸짓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객석의 박수가 특히 뜨거웠던 공연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천 중구 장애인복지관 하모니카 팀에 10명 정도의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왔는데 장애인 그 휠체어 청년이 등장을 해서 하모니카를 너무 이렇게 멋지게 불었습니다. 그 해맑은 표정으로 객석을 바라보던 뇌병변 장애 청년의 그 선한 눈길 때문에 사람들이 또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네. 2016년 일본 공연에서 호평을 받은 사물놀이 드림팀 발달장애인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세 조재식, 장고 박진현, 북 박지훈, 징 박지훈 씨의 기량이 아주 놀랍게 이렇게 또 수준 있는 공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고요. 네. 하이라이트는 콜라보 공연이었는데요. 해금명인 차용수 박사, 발달장애인 예술가인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김지윤 씨, 플루트 연주자인 박혜림 씨, 김준 씨의 어머니 오카리나 연주자 신강호 씨의 콜라보 연주,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올 때까지의 곡이 굉장히 감동을 줘서 오는 3월 30일 영종도 하늘문화센터 공연 때 다시 한번 선보이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고교생 잡혀인 피아니스트 신동민 군, 또 영종의 술단 소속 색소폰 연주자 박진현 씨가 첫 콜라보 연주를 했는데 호른 연주자 조용훈 씨가 함께 가세를 해서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가지고 또 크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끼리의 협연도 볼만했는데요. 클라리넷 연주자 김유경 씨와 피아노 연주자 발달장애인 김지현 씨의 모차르트 1악장 협연이 크게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주 안보를 해서 김유경 씨가 연주하는 걸 보고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딸의 안보 실력이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날 공연에 그 또 다른 아주 진면목이 있었는데 전문 예술가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유럽 유학파 소프라노 김나라, 피아니스트 이윤아의 무대가 펼쳐져서 또 관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는 오는 3월 30일 오후 4시 30분 하늘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에서 또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인천에서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면서요. 네, 월미도에 가면 더 꿈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지난 10일이었죠. 가온 클래식 교실에 작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가온 클래식 교실은 음악을 통해서 장애인인 멘티 또 비장애인인 멘토가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봉사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과 아름답게 살아갈수록 가다는 그런 취지에서 서로 만나고 있는데요. 벌써 10년이 넘게 이런 청년들의 그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온 클래식 교실 음악회가 열린 더 꿈 카페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청소년들, 학부모들, 내빈들, 또 월미도가 좋아서 찾아온 관광객들,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이 배우고 익힌 음악, 또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그 옆에서 같은 또래의 비장애인 연주자가 멘토로 같이 연주를 하면서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네. 연주는 좀 서툴지만 참으로 대견한 모습이었고요. 아름다운 음악을 매개로 장애 청소년들의 그런 상처들도 자연스럽게 치유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멘토나 멘티나 비슷한 또래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로 나온 청소년들이 또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서 어른들이 참 그런 말이 무색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네. 가온 클래식 교실에서는 멘토 역할을 하는 고등학생 수준의 자원자 봉사자들을 또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주혜 원장이 자신의 음악 재능을 가지고 장애 청소년들을 계속 가르쳐오고 있는데 이런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봉사자들의 참여가 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최주혜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오아시스가 있어서라고 말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가온 클래식 같은 청소년 멘토들,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만한 곳 아니냐. 정말 사막을 우리가 이 자원봉사자들, 멘토들 덕분에 낙타처럼 묵묵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음악팀이 2월 말에 첫 연주회를 하는데 어떤 팀입니까?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사운더블 예술단인데요.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적장애인, 자폐성 발달장애인들, 아동과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예술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또 사단법인 아르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운더블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있었는데 네. 이 결과물로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 교류 연주도 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에서는 단원들의 목소리만으로 감동을 전하는 합창, 또 클래식 타악기, 마림바, 클로겐슈필 등 아프리카 음악 그 퍼커션 연주, 자유롭게 무대 위를 누비는 뮤지컬과 더불어 예술단원들의 가족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손끝으로 꾸미는 수어 합창 무대가 특히 기대가 됩니다. 대형 스크린을 이용한 비디오 아트도 관객들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곡들이 공연에서 연주될 예정인가요? 국내에서 거의 연주되지 않았던 폭풍은 지나가요, 딜라이트 원 등과 같은 곡이 있고요. 국악 선율로 비나리도 이렇게 또 무대에 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버터플라이, 맘마미아 같은 같이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곡들도 공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니까요. 이 충남 천안에서 하신 분들은 천안시청 2월 27일 오후 7시에 천안시청 봉소홀로 가면 되겠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단법인 아르크 사무국 041-592-0908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나들이 지금까지 국민일보의 정창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